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뭐 여러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자, 일단 뭐 첫 번째 기사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한국 백신 증명서 인정 않겠다, 접종해도 21일간 격리. 이 기사 봤습니까? 자, 여러분들, 홍콩 한국 백신 증명서 인정 않겠다, 접종해도 21일간 격리라고 기사를 냈다가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결과 또 나중에 뭐 인정하겠다라고 또 말 바꾸고 그랬는데, 근데 한국 외에 일본이랑 뭐 미국이랑 다른 나라 백신 접종자들은 다 인정해주고 왜 한국 백신 증명서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이것 때문이 아닐까. 딱 걸린 가짜 백신 증명서 수천 장 만든 곳은 역시 중국. 역시 중국 얘기 나왔죠. 백신 증명서도 중국에서 이제 짭퉁이 나왔네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백신 증명서 수천 장이 미국에서 적발됐다. 야, 이 백신 증명서 가지고 이건 미국을 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이잖아요. 중국에 미국으로 유학하는 인파가 거의 무슨 뭐 비행기 그 공항에 줄을 엄청 서서 대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국이 거의 불가능한데 유학생들이잖아요. 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비자가 나오나 봐, 유학 비자는. 근데 비행기표가 얼마나까지 올라갔냐면 미국 티켓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사람들은 표가 없어서 못 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엄청 많이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근데 참 웃긴 게, 중국에서는 영어 시험 빼버려, 외국 교재 빼버려, 영어 사교육 막아버려, 영어를 그렇게 미국 견제하고 영어도 시험에서 빼버리고 영어 대신 시진핑 사상 배우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유학은 또 살벌하게 보내.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고위 당간부들 있잖아요. 중국 고위 당간부 자녀들 다 미국 가서 유학해요. 다 미국에 있어. 그렇게까지 미국 견제하면 미국 보내지 말든가. 중국에서 뭐 베이징대나 칭화대학 보내든가 그냥. 왜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야? 물론 뭐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짭퉁의 이 백신 증명서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일단 수천 장이 미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떤 느낌일까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하루에 확진자 2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중국 방역 솔직히 믿는 사람도 없어. 하루에 뭐 3명, 4명 확진자 나온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도 못해. 근데 중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천 장의 가짜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왔으니, 미국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뭐 약간 이거 초토화 시키려 하나? 와, 이건 뭐 작전인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세관 국경보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가짜 백신 증명서 3,000여 장을 적발해 입수했다. 이 가짜 증명서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로고가 인쇄돼 있으며 오타와 철자가 부족한 미완성 단어, 스페인어 번역 등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또 짭퉁을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지. 그래도 쭉 중국 짭퉁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짭퉁인데 이 증명서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대? 그리고 여기 이제 항만 국장이 성명을 통해 한 말이, 백신 접종은 무료래. 미국 가면 무료로 그냥, 물론 뭐 한국도 무료지만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미국 가면 그냥 백신 무료래. 백신 접종은 무료이고 어디서나 맞을 수 있다. 백신이 넘쳐 흐르나 봐, 미국은. 만약 당신이 백신을 맞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결정이다. 다만 위조 증명서를 주문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법을 어기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는 가짜 백신 증명서를 이용해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백신을 맞지 않고 비행한 혐의로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건 좀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홍콩에서는 한국 백신 증명서 인정 안 하겠다. 니들이나 잘하고 이런 걸 하든가.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 오늘 본 건데,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어요? 기사 제목은 약간 이런데, 역시 배달은 중국. 한국에서 마라탕 먹지 마. 함소원 시어머니 논란. 이거 기사 보셨습니까? 함소원이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좀 생뚱맞았는데, 이분이 함소원 시어머니라는 분이죠, 그죠? 보니까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더만. 그러니까 이거 중국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중국 라이브 중에서 일단 이 기사를 보니까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모양의 부채를 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함소원의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한국 배달 음식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며 또 다시 문매를 맞고 있다. 함소원의 시어머니는 최근 자신의 중국 SNS에
한국에서 마라탕을 시켜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함소원의 시어머니는 배달 앱을 통해 마라탕을 주문하여 9,800원짜리 기본 메뉴에 소세지, 당면, 소고기 등 옵션을 추가했더니 배달비 3,400원을 포함해 총 19,200원이 나왔다며 비싼 가격을 지적했다. 주문 내역이 담긴 배달 앱 화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국의 마라탕 업체 상호와 배달 기사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또 중국 거기 네티즌들이 막 말했나봐. 말도 안 돼, 뭐가 그렇게 비싸, 야 업체 이름 까! 막 이러면서 부추겼나봐. 배달된 마라탕을 먹으면서는 주문한 지 40분 뒤에야 왔다. 배달 시간이 느리고 마라탕이 식어서 맛도 없고 충분히 맵지도 않다면서 한국에서는 배가 많이 고프지 않으면 절대 배달시키지 마라 등의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후 화면이 바뀐 후 중국에서 마라탕 주문할 때 라는 문구가 등장하자 함소원 시어머니는 연기를 시작했고 바로 마라탕이 배달되는 장면이 이어지며 역시 배달은 중국이야, 역시 중국이 좋아 라고 말했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함소원 씨도 아니 그 가짜 방송이나 아니면 그 주작 방송으로 그 되게 논란이 있었던 분 아니에요? 내용이 뭐 주작이었다, 뭐 그런 상황도 뭐 주작이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하차하고 뭐 되게 논란이 있었던 분 아니야? 뭐 집도 가짜였고 뭐 가짜 논란 많았잖아요. 그거 한동안 떠들썩했잖아. 근데 지금 뭐 한국에서 약간 좀 이제 그렇게 때려 맞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어이가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함소원의 시어머니 뭐 일이니까 지금 그 기사가 나온 거니까 그 이야기부터 좀 하자면 자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불평불만 했겠지. 불평불만하면서 와 화를 2.9千2百야. 그러니까 19,200원이나 나왔다. 어우 비싸. 에이 한국에서 마라탕 시켜 먹지 마. 그러면서 약간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중국 광고 받은 것 같아. 역시 뭐 배달은 중국이다, 중국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슨 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라탕 업체에 무슨 광고를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함소원의 시어머니 이분은 정말 진짜 이런 방송을 했을 때 논란이 안 될 거라 아니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런 방송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그게 뭐 한국한테 해가 끼칠 문제는 아니야. 솔직히 뭐 한국을 까내리면서 뭐 중국이 좋다 뭐 그래, 뭐 자기 뭐 중국 사람이고 하니까 국뽕에 취해 있으라 그래. 근데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한국의 배달이 비싸다, 마라탕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19,200원. 저도 한국에서 전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요. 호거도 좋아하고 마라탕 좋아하는 거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끔씩 시켜 먹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나온 것도 아니야. 양고기는 전 보통 한 3인분 내지 5인분까지, 배고플 때는 5인분까지 추가해서 먹어요. 양고기 1인분이 3,000원이거든. 5인분 추가하면 15,000원이야. 그 다음에 기본에다가 이것저것 뭐 두부라든지 야채 이런 거 추가하면 20,000원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걸 비싸다고 한다. 일단 그러면 중국이랑 한국의 물가를 비교를 해봐야지. 한국의 식재료 물가랑 중국의 식재료 물가랑 같습니까? 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한국에서는 그 마라탕을 하더라도 한국 재료를 쓸 거 아니야. 물론 마라탕에 들어가는 일부분의 식재료는 중국에서 직수입해온 그런 식재료도 있어요. 하지만 직수입이고 물 건너왔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는 건 그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뭐 밥 한 끼 먹는데 요즘 뭐 좀 괜찮은 거 먹으려면 그래도 한 10,000원 나오잖아. 싸도 7,000~8,000원이야. 요즘 5,000짜리 밥 먹기 쉽지 않잖아요. 돈가스 세트 한 개 시켜도 15,000원, 12,000원인데 마라탕 이거 시켜가지고 19,200원? 그것도 배달. 아니 저분 한국에서 살아봤을 거 아니야. 이게 비싼가? 오케이 좋아, 비싸다고 칩시다. 뭐 저분 수준에는 비싼가 봐. 맨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돈 자랑 해놓고 19,200원 어우 비싼가 봐. 뭐 저 사람한테는 체감적으로 비쌀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게 중국에서는 마라탕이 굉장히 싼 음식이에요. 마라탕의 이 유래를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 마라탕은 어떤 음식이냐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유학할 때 마라탕은 어떤 음식이냐면 저쪽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또 이렇게 좀 옛날에는 골목 시장도 있었고 시장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거리가 있어. 학교 앞이나 그런 데 앞에 가면 사람들이 요 앞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거 요만한 거 이렇게 국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요만한 거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다가 마라탕 꼬치를 넣어놔. 마라탕 꼬치를 넣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한 개씩 꺼내가지고 먹는 거야. 원래 마라탕 그게 원조예요. 시장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제가 중국에서 먹을 때만 해도 지금도 중국 농촌에 가면 그 가격이에요. 한국 돈으로 뭐 100원에
2꼬치 3꼬치 먹을 수 있어. 요즘 환율로 따지면 한 200원에 2~3꼬치 되겠다. 200원에. 그냥 되게 싼 음식이에요. 제일 싼 음식이고 길거리 음식이고 스트리트 푸드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중적으로 뭐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한 개인데, 그걸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뭐 그 길가에 가면 띠탈이라고 그러거든. 띠탈. 길가에 세팅하는 그런 자그마한. 근데 거기서 이제 맥주 달라 하면 맥주를 줘요. 맥주가 한국 돈으로 뭐 몇백 원밖에 안 해. 맥주 이런 거 큰 거 한 병에. 그럼 몇백 원 이런 거 한 개 500원이라 치자. 뭐 비싸봤자 지금 1,000원도 안 할걸? 물론 뭐 도시랑 지방의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는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베이징이랑 상하이 이런 데는 좀 비쌀 수 있어. 하지만 좀 이런 게 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두리 쪽으로 가면 그 몇백 원 주고 맥주 한 개 시켜가지고 그 마라탕 이렇게 먹으면 뭐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3,000원이면 배 터지게 먹어요. 그런 음식이야. 원래는. 근데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유학할 때 시절의 얘기죠.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뭐 당연히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분은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방송 보면 거기서 뭐 돈 있는 척 부자인 척 엄청 하더만. 근데 지금 19,200원 보고 비싸다고 한국 물가를 모르나?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다 양보를 해. 좋아, 다 몰랐다 치자. 한국 마라탕 시켜 먹지 말라. 한국 마라탕 별로다. 역시 뭐 중국 마라탕이 최고다. 물론 뭐 광고에 뭐 그런 대사를 넣어달라 했나봐. 뭐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중국을 찬양해주는. 근데 생각해봐. 일단 마라탕은요 중국 음식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마라탕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야. 아니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뭐 지금 잘 살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한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투자 이민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2000년대 그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는 약간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였어요. 한국에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살아남으려고 진짜 더러운 일들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돈 모아가지고 마라탕집 차리고 그러는 거야. 그 대부분이 다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지가 지네 나라는 사람 깎아내리는 거 아니야. 한국 마라탕이라고 뭐 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아?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 운영해.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 중국 사람들 깎아내리고 있는 거잖아. 그걸 모르나? 자기가 자기 중국 사람들 깎아내린다는데 아니 뭐 상관은 없어 솔직히 뭐 자기 마음이지만. 근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나 이거 보고 참 진짜 그냥 너무 웃겼어.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그동안 한국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방송을, 와 참. 그리고 뭐 논란이 커지자 이거를 뭐 내렸다고 하고, 뭐 지난달 11일 SNS에 시어머니와의 일상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함소호는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국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에서는 삭제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졌다. 그러니까 뭐 이 논란이 여러 개가 있었네. 여기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일상을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방송 조작이 발각되며 하차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꼭 이런 방송을 해야 되나? 돈 많다며. 근데 뭐 꼭 이렇게 한국을 까내려가기까지 하면서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무슨 뭐 마라탕 이런 뭐 광고 이런 거 뭐 찬양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